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회전체를 얘기를 했었어요. 규전의 모토처럼 만들어도 되지만, 제 기술에 의하면, 전 세계 모든 만물은 평균하는 원리고,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가 있다를 따라서 서로 차이가 나는, 굵기의 차이가 나는 구리선을 이렇게 뒀을 때, 가깝게 붙여놓을수록 전기적인 파동, 왔다 갔다 교류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 현상을 만들죠. 이 파동 형태로 만들면 전기가 강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양이 이쪽으로 이렇게 열이 도달하는 데는 그렇죠,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빛의 형태로, 전파의 형태로, 빛도 전파죠. 전파의 형태로 이렇게 오게 되면 이까지 지구까지 순식간에 빛의 속도로 오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종국 키면은 비치지만은 따뜻해지죠. 백열 전구로 병아리 키우기도 하고, 이런 전파 형태로 하면은 에너지가 멀리 가고 열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이사라이다의 하나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에이사라이다에서 안테나를 통해서 이렇게 증폭을 해가지고 일반 전기를 전기의 파동 형태로 물결처럼 이렇게 파동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직선으로 멀리 이렇게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멀리까지 가고, 그것이 필요에 따라 적의 전투기다 그러면 열을 동반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로 위성에서 그 풍력 발전기, 풍력 같은 거, 이렇게 어떤 태양광 같은 거 만들어 밑으로 지상으로 전송을 해가지고 전기 전송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그러니까 전기를 전기파로 만들 수 되게, 전파를 다시 전기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런 것을 무선 전송을 해서 열차에서 사용되는 기술도 있죠. 이렇게 해서 전기선과 떨어져 있지만 무선 전송을 통해서 하거나, 버스가 이렇게 바닥에 전기 무선 전송을 통해서 전력을 송수신해서 받기도 합니다.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전기는 전파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전기는 전기의 파동처럼 물결이 치는 것처럼 이렇게 파동,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멀리 간다. 왜 그럴까요? 진자 운동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직선 이렇게 쭉 가면은 얼마 못 가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평균 이론에 따라서, 제가 주장하는 평균 이론에 따라서 구리선을 서로 굵기가 틀린 걸 만들어내면 서로 교류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파동이. 그럼 이게 이렇게 직선으로 쭉 가는 전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워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훨씬 멀리 가고 송전 손실이 없다는 거죠. 전기선 안에서 멀리 가고 파워가 강력하다. 이것을 모터에 사용을 하게 되면, 모터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구리선을 얇은 걸로 하면 쉽게 타고, 로맥스 4.0을 갖다가 했더니 하나로 된 구리선보다 실타래처럼 된 구리선이 훨씬 약하더라. 실제 집에서 사용해 보니까 쉽게 타고 쉽게 부서지더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굵기로 된 굵은 걸로 하면은 훨씬 전기 전송이 안정적으로 되고 단락도 덜 탄다, 이 말이죠. 과열이 덜 생깁니다. 왜냐하면 얇은 선 하나하나가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구동할 때 동력을 전달하기에 부적합하다. 그러면 이 구리선을 두텁게 만들어서 배치를 한다. 거기다 더 나아서 기존에 모터에 감아놓은 거를 서로 굵기가 틀린 것을 배치를 하면, 그렇죠, 직선으로 가는 전기가 아니라 파동을 치는 전기가 바뀐다라는 거죠. 이것이 제 평균 이론을 따라서 전기는 이렇게 직선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결을 치듯이 파동의 형태로 만들어내는 그 자체가 강력한 파워와 멀리 갈 수 있는 형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물결도 직선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것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결도 흐릅니다. 모든 만물이 다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물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도 이런 식으로 모든 만물이 그렇게 이런 형태로 제가 구리선을 배치를 해서 제 평균 이론을 따라서 가까이 붙여놓으면 서로 농도가 서로 진한 것과 진하지 않은 것, 뭐덜 중간 정도는 거 붙여놓으면 서로 섞여서 평균하러 가더라. 그렇지만 유리병 안에 딱 가둬놓으면 서로 교리할 수 없으므로 똑같은 구리선을 두께가 틀린 구리선을 피복으로 입혀놓거나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전기장애, 세력 범위가 각각 구리선 안에 전기장애라는 게 세력의 범위가 있어서 약해지더라. 그래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아주 가깝게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강력해지고 교리가 심한 거죠. 멀리 떨어지면 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깝게 붙여놓거나 멀리 떨어졌거나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성질을 만들어내지 들어가서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를 따라서 모터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 기존에 이제 파동을 일으키는 형식으로 전기를 바꿔놨다라는 거죠. 기존에 이제 에이사레이더에서 쓰는 건설기술 같은 안테나를 통해서만 파동이 일어난다는데 저는 안테나를 통하지 않고 구리선을 이렇게 서로 다른 굵기의 구리선을 배치해내서 제 평균 이론을 따라서 이것은 서로 교류한다라는 그런 가정 속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론의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기존의 상식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거죠. 이런 기존 상식과 배치되는 게 왜냐하면 안테나를 통해서만 파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게 사람이라는 게 고정관념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렇지 않다. 서로 가깝게 붙여놓으면 이것이 파동이 일어난다라는 기술. 이것이 제 평균 이론을 따라서 모든 만물은 이렇게 서로 교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서로 그것을 교류하면서 왔다 갔다 물질이 교류하면서 여기서 파동이 만들어진다는 이 이론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모든 만물은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따라서 그것이 과학적인 가설이죠. 가설인데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 전 세계 처음으로 주장했던 아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과학 이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론을 따라서 이 구리선을 이렇게 배치를 한다. 그러면 뭐 2가닥에서 3가닥, 5가닥, 10가닥, 100가닥, 수천 가닥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파동이 형태로 나타납니다. 동일한 굵기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파동이 상대적으로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물질이 농도라고 생각합니다. 농도가 똑같게 되니까 교류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해가 가시죠? 농도가 서로 차이가 나니까 서로 이렇게 하나로 합해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병처럼 피복을 입혀보는 구리선은 그럼 교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수백 가닥, 수천 가닥, 군사용으로 놨을 때는 수천 가닥이 되겠죠. 또는 구리선이 아니더라도 일반 금속 가닥도 됩니다. 뭐 별게 다 있겠죠. 텅스턴도 있을 수 있고 일반 철도 있을 수 있고 철도 전기가 전도가 되죠. 그러면 철을 제가 금속 소재를 얘기를 했었죠. 금속 소재를 서로 입자를 금속 소재 자체를 만들 때 입자가 굵기가 틀린 것을 입자 형태로 만들어 놓은 굵기가 틀린 것을 금속을 결합을 해놔라. 그러면 그 안에 전기 파동이 일어나면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의 소재가 된다. 금속 소재이지만 그러면 이런 형태로 똑같이 구리를 판을 만들어서 구리 코일 형태로 만들어라. 입자가 굵기가 틀린 것을 구리판을 만들고 구리 코일을 만들어라. 철도 그렇게 만들지만 그것도 철 자체도 배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금속 소재에 대한 이론인 것입니다. 이건 그것을 실제 각 기업체나 연구소나 어디서 검증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제 말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금속 소재를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냉기와 열을 전도할 뿐만 아니라 전기를 전도할 수 있습니다. 냉기와 열이 보다도 쉽게 파동 형태로 일어난다. 냉기와 열도 파동 형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론인 거죠. 이해가 가시죠? 전기가 파동 형태로 왔다 갔다 서로 교류한다는 거죠. 그렇죠? 열도 파동 형태로 일어난다. 냉기도 파동 형태로 일어난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훨씬 더 강력한 구동과 어떤 성질을 띌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제 평균 이론에 따라서 나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모터를 만들어 놓으면 회전 운동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동그랗게 원형으로 이 파동이 일어나는 구리선,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많이 칭칭 감아가지고 원형 형태로 배치해라. 그래서 이거를 전기포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안테나를 필요 없이 그냥 자체에서 쏴도
전기포가 되는 거죠. 전기가 파형이 이미 파형이게 돼. 이미 전기 파형, 전기 파동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정중에 복사해서 쏘면 그대로 나간다는 이것을 원형 통로, 제가 에이사 레이더에서 얘기했던 기술인데, 어떤 정기적인 신호라든지 어떤 것을 통로로 전기적인 신호라는 것을 제 특유의 한포에 쓰는 기술이라죠. 서로 간격이 틀린 나사식 회전 구조라는 이 회전 구조 간격이 자체가 넓고 중간 정도 되고 좁고 촘촘히 이런 식으로 감안하고, 전기 소켓처럼 전기 소켓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나중에는 촘촘히 감안하는. 그러면 이것이 압력이 증폭이 됩니다. 회전 통로를 거치면 전기 신호가 강력해지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원형 코일로 감아놨던 것을 이렇게 그대로 안테나 구조를, 기존에 이제 안테나 구조는 제가 얘기를 했지만 비례층 구조일 수도 있고, 안테나 구조가 형태가 틀리잖아요. 안테나를 통해서 파형을 만들어냈다면 이건 자체가 파형을 만들어낸다, 구리선 자체.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떤 안테나를 거치지 않고도 안테나의 형태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기존 안테나 형태가 이렇게 기존 안테나 형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새로운 그냥 통로 구조 자체를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그 파형이 그 자체가 이미 파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파형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 통로를 거쳐가지고 했을 때 이것조차도 압축이 돼가지고 전기포로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회전 간격이 넓고 나사식 회전 구조죠. 제 특유의 방식. 나사 만들 때 이게 제가 회전 간격을 스크류 나사식으로 만들어라. 기존 나사에서 이렇게 서로 간격이 넓게, 위에는 중간 정도 좁게 촘촘, 이렇게 서로 간에 회전 나사 간격을 촘촘히, 끝에 갈수록 촘촘히 하면 굉장히 잘 박히고, 속고보드에도 잘 박힌다. 속고보드형은 좀 더 넓게 만들어 놓을 수 있지만 기존보다는 훨씬 잘 박힌다. 그다음에 십자나 일자 들어갔을 때 안에 가운데 또 홈을 팔아. 그럼 회전의 운동이 일어난다. 그다음에 양 옆에 십자가 됐든 일자가 됐든 양 옆에 끝 부분에 밑에 홈을 좀 팔아.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회전이 일어난다. 볼트도 이렇게 볼트 만들어 놓고 끝에 부분을 사선 처리를 해서는 끝에가 딱 짠매져 가지고 강하게 잠궈져 가지고 잘 안 풀어진다. 나사의 단점이 잘 풀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기술을 제가 얘기를 했었죠. 홈 파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골프채 만들 때 골프채 자리에 이렇게 홈을 갖다 이렇게 팔아. 그 다음에 가로 세로에 금을 넣어줘라. 그럼 이것이 강력한 반탄력이 일어난다. 골프공 넘는 것처럼 홈을 파는 거. 골프공의 홈처럼 골프채에다 좀 깊이 팔 필요는 없어요. 내구성 떨어지니까. 홈만 파도 안으로 딱 오목하게 힘이 들어가면서 다시 반탄력으로 확 나오는 거예요. 골프채 두께, 골프채 자루의 두께 때문에. 이해가 가시죠? 골프채 자루에는 대나무 매듭구슬처럼 매듭을 줘라. 밴딩 해가지고 밴딩식으로. 낚시대 같은 데도 밴딩을 줘라. 대나무 매듭. 그런 강력하게 힘이 축적, 그걸 거치면서 축적하고 점퍼간다. 자동차 회전축에도 밴딩을 줘라. 그러면 이게 대나무 매듭처럼 그 힘이 축적되고 점폭된다. 또는 그 매듭구슬에 있어서 이렇게 톱니바퀴 형식으로 밴딩을 감아놓고 톱니바퀴를 만들어 놓는 거죠. 밴딩 톱니바퀴. 그것을 원형으로 감싼 안쪽 톱니바퀴가 있을 수 있다. 또는 변속기에서처럼 이렇게 그것을 안쪽과 바깥쪽에 이렇게 밴딩식으로 회전축에 밴딩식 톱니바퀴를 감아놓고 그것을 안쪽과 바깥쪽에 톱니바퀴로 구조를 갖고 있는 구조를 기존에 이제 톱니바퀴보다 약간 더 넓게 해가지고 안쪽에 톱니바퀴로 감아주고, 이쪽에 또 밑에 있는 회전축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톱니바퀴 맞물려야 되니까 안쪽과 바깥쪽에 톱니바퀴를 가진 구조,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기다가 대나무 매듭거치처럼 그냥 매듭을 줄 수도 있지만 밴딩이 얇더라도 밴딩형 톱니바퀴 구조를 다시 회전축에 의미 없는 시 보이는 것처럼 해도 그것이 동력이 증폭된다 그랬죠. 톱니바퀴 놓고 다시 원통형으로 이렇게 원형 밴딩처럼 그것을 다시 원통형으로 감싸줘라. 그럼 그래서 증폭된다 그래요. 변속기 특허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죠. 더 나아가서는 변속기 자체가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전기 자동차다, 수자동차다, 연료를 조절함으로써, 그래서 전기 양을 조절함으로써 전기선이 굵은 거, 중간 거, 이렇게 얇은 거 이렇게 통해서 전기를 전달하는 전기양을 조절을 강중량, 가스불 조절하듯이 강중력이 이렇게 전기를 적게 전달을 해주면, 그렇죠. 자체에서 그냥 변속기가 필요 없이
1단계에다부터 4단계, 5단계 뭐 상관없이 1단, 2단, 3단, 5단이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 정도를 모터를 적게 들어가게 이렇게 돌리면 회전수를 적게 함으로써 속도를 감속을 할 수 있다. 변속기가 필요 없어요. 변속기 필요 없으면 엄청나게 돈 절약되죠. 변속기가 돈이 많이 들고 고장이 여기서 많이 나니까요. 변속기 고장이 많이 나. 부품수를 줄임으로써 엄청 싸지는 거죠. 그다음 모터도 기존의 전기 모터를 앞뒤에 있는 회전축에 양쪽으로 모터를 하나 더 추가로 달아가지고 모터 하나당 한쪽 바퀴만을 돌리게 해라. 그래서 내 모터가 4개 있는 형태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도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일부러 기술을 언급하는 겁니다. 나사식 충층 뭐냐면 층층이 구조라고 제가 항상 제가 얘기를 했듯이 층층이 구조로서 뭐 이런 구조를 가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바퀴를 돌리는 부분이 이렇게 할까요? 여기가 최전축이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얇을 수 있고 2단계부터 10단계로 전부 해서 마음이에요. 2개로 하든 3개로 하든 층층층 이렇게 층층층 계단식 산에 있는 계단식 바디 있죠. 이렇게 층층층 만들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도끼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거나 스크래퍼를 이렇게 만들어 놓거나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면 이게 힘이 중폭이 된다고. 여기 바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돌려준다고. 회전축 돌릴 때 이 부분도 체크합니다. 그다음에 디스크 브레이크 디스크 패드 있잖아요. 패드도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줄 때 양쪽 구조를 이런 식으로 2개에서 3개, 5개, 10개 상관없어요. 회사별로 틀릴 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 저기 분사 구조, 연료 분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나팔관 쪽으로 안에 들어가면서 연료 분사 연소실에 그래서 이렇게 가로 세로에 금을 넣어가지고 십자금이죠. 그래서 부딪혀가서 연료가 쪼개지는 자연적으로 쪼개지는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 가로 이렇게 세로금 넣고 가로금을 십자로 쳐주는 거예요. 여기서 부딪히면서 쪼개져서 분산이 된다. 연료를 분산시키는 기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부러 제가 기술을 언급합니다. 제 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접대 그 회전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일부러 내가 기술을 여기저기서 언급하는 거예요. 회전축에 대해서. 회전축이 이렇게 있고 회전축에 톱니바퀴처럼 2개가 딱 묶여져 있으면 이렇게 부러지는 수 있는 힘을 잘 받는 부분은 톱니바퀴가 크다. 그래서 뭐 중간 정도나 뭐 여러 군데가 되겠죠. 여러 군데 놓으면 되겠죠. 그럼 그것이 대나무 매듭구슬처럼 되는 거죠. 2개의 톱니바퀴가 딱 맞물린 이 회전체를 만들어 놓는다. 이것을 다시 하나로 감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를 이제 밴딩 처리처럼 좀 회전을 많이 주고 밴딩 처리처럼 줄 수 있고 또는 밴딩 톱니바퀴가 있는 밴딩을 거기다가 잠깐 놓고 다시 그 위로 원통형 톱니바퀴가 들어가는 것을 딱 감싸줄 수 있다. 얇을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서 다시 증폭이라 매듭 구조인데 매듭 구조가 좀 톱니바퀴형 원통형 매듭 구조가 되겠습니다. 힘이 중폭이 된다. 회전축 특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또 하나는 안쪽에 회전축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것을 톱니바퀴 형태로 맞물려 있으며 그 뒤에가 다시 톱니바퀴 형태로 만드는 이중 회전축이 있고 그게 톱니바퀴 밴딩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것을 다시 결합해서 통째로 회전축을 감싸는 회전축을 뭐 3분의 1로 서로 결합해도 상관없고요. 여기에서 나중에 잼매기만 하면 되니까 통째로 감아가지고 그 톱니바퀴형 밴딩 구조는 매듭 구조는 이 정도 뭐 그 회사별로 크기는 틀리겠죠. 이 정도라고 다 합시다. 그러면 하나를 감싸주면 이건 통째로 그냥 밴딩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톱니바퀴형 밴딩 안에가 밴딩 톱니바퀴가 들어가고 밴딩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중간에 좀 톱니바퀴를 이렇게 막 그 사이사이 두고 할 수도 있고 전체를 톱니바퀴 구조로 만들어 돌려 이런 회전축 특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런 것도 회전축 특화가 되겠다. 또는 회전축 특화를 할 때 제가 이번에 새로운 거 그렇죠. 이 회전축에 딱 파동이 일어난 서로 굵기가 틀린 회전축을 구리선을 감아놔라. 그럼 이거 자체가 회전을 일으킨다라고 하죠. 회전 운동을 일으킨다 해서 이것을 회전축을 돌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존에는 이제
새로운 모터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존 모터하고는 틀리게 원형식으로 모터를 감아놓고 서로 굵기가 틀린 모터를 구리코를 감아놓고 거기서 회전이 일어나고 그걸 바꾸는 반회전 운동이에요. 이걸 새로운 모터 기술이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새로운 모터 기술을 얘기를 했는데 이 회전축을 그걸 이제 적용을 한 거죠. 회전축 전체에 딱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간격이 서로 그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아가지고 층층층 감아도 상관없어요. 띄엄띄엄 감아도 상관없고 회사 마음이죠. 띄엄띄엄 감아도 상관없고 회전축 톱니바퀴에도 원형책 하나 회전축이 밑에가 돌아가고 위에 이렇게 톱니바퀴형이 띄엄띄엄 있든지 전체를 하나의 톱니바퀴에 넣어가지고 전체를 감싼 통째로의 이중 구조 이런 톱니바퀴 구조가 있겠죠. 회전차 하나 돌아가고 위에 밴딩형으로 톱니바퀴에 넣어주고 그것을 회전차가 부분 들어가든지 전체를 톱니바퀴에 밴딩을 넣어주고 그것을 위에를 완전히 맞물리는 톱니바퀴를 다시 한번 감싸가서 회전축을 이중으로 감싸주는 이런 구조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이게 구리선을 회전축에 감아가지고 강하게 회전 연동을 일으켜 줄 수 있다라는 것이 회전축의 세계 회전축 특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제가 이렇게 전기포 만들 때 한포 기술처럼 원형 코일을 안에다가 간격을 서로 차이를 둬가지고 원형 코일을 강하게 감아놓은 것을 어떻게 5개, 10개도 상관없어요. 100개도 상관없어요. 쭉 논다. 그러면 거기서 강력한 회전이 일어난다. 하나의 회전축,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아놨을 때는 별로 아니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서로 간격을 띈 채 이렇게 쭉 배치해 놓으면 강력한 회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파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운동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운동 에너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운동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운동 에너지를 회전 운동을 원형식으로 가면 회전 운동이란다. 그걸 바꿔놓으면 반회전 운동이 일어난다 그러죠. 운동 에너지가 생긴다. 강하게 돌리는 이 추진체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죠. 허공에다 쏘면 토네이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네이도를 일으켜주고 그것을 자체를 갖다가 원형 코일을 갖다가 자체를 돌려주는 회전체라면 한포 방식인데 그 자체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회전이 강하게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 내가 토네이도를 만들 수 있다. 믹서기처럼 돌린다는 뜻입니다. 회전 운동이 일어난다 그러죠. 이걸 통째로 이걸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 코일이 들어가 있는 한 포씩 이거를 통째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강하게 회전이 된다. 이거 허공에 쏘면 그렇죠. 이게 비행기를 추진하는 추진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발성으로 100개, 10개 놓거나 100개 놓거나 상관없어요. 이제 우주선의 크기를 따라서 마음대로 넣을 수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회전축 하나는 코일 자체를 갖다가 감아놓은 형태의 회전축을 얘기하는 그걸 10개 배치하면 어떻습니까? 강하게 프로펠러를 돌리거나 회전 운동이라는 잠수함 추진 구조도 될 수 있고 프로펠러를 돌릴 수도 있죠. 그렇죠. 강력한 회전이 일어납니다. 프로펠러를 돌릴 수 있죠. 또 하나는 한포식으로 해서 안에 코일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는 바깥에 들어가 있는, 하나는 안에 코일이 원형 코일로 들어가서 하나, 둘, 셋, 다섯 개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 자체를 돌려버리면 회전체 자체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돌려버리면 강하게 회전이 일어나면서 토네이도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걸 비행체 10개를 놓는다. 그러면 이걸로 전파로 그래서 전기의 파동으로 운동 에너지니까 전기의 파동이 그 운동 에너지니까 그래서 비행체를 추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공중에서 돌리면은 열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공중에 이렇게 파형이 찍어져 나갈 거 아닙니까? 파형이 원형으로 탁 찍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찍어져 나간 공중에서 그렇죠. 아무래도 좀 이렇게 동식물처럼 퍼지겠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공기에 열을 데우면서 공기를 갖다 이렇게 믹서기로 돌리는 거나 같은 효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공기를 믹서기로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전파로 돌려버리는 거죠. 회전체를. 그래서 그럼 거기 열을 동반하면서 육지에서 하면 토네이도가 되고 바다에서 하면 그렇죠. 바다의 물을 증발을 시키면서 열을 동반하고 그래서 폭풍우를 일으켜주는 구심점이 되는 거예요. 씨앗, 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하면 열을 동반하는 거로 바다의 수증가가 많은 폭풍우가 되는 거.
육지에서 하면 토네이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토네이도 일으키는 기술은 또 하나는 원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직선으로, 만약 안테나 형태가 직선으로 쏘는 안테나다. 그러면 거기도 이제 파동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직선으로 쭉 쏘는데 원방향, 이렇게 원통, 이렇게 원반향이 이렇게 있고, 하나, 둘, 셋, 넷, 원반향에서 각각 이렇게 쏘는 거예요. 10개의 마이크로파를 쐈다고 생각합시다. 제 파형은, 제 전기의 파동은 서로 파형이 틀린, 서로 파동의 형태가, 크기가 틀린 것을 3개로, 3개나 4개, 5개, 이렇게 100개도 상관없어요. 몇 개로 묶어놔가지고 그거 가지고 쏘면은 부목 현상과 더불어 멀리까지 가고, 그것을 아주 가깝게 붙여놓으면 서로 간의 파동이 간섭해서 새로운 파동이 나타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려요. 그거는 이제 적의 전투기로 공격하고 열로서 전투기의 기판을 태워버린다든지, 전투기 조종사를 갖다가 충격을 줘서 이렇게 한다든지, 비행체 더 강한 열이면 그렇죠, 비행체를 태워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파 전자레인지에서 고기 익힙니까, 안 익힙니까? 익히죠. 물도 익히죠. 물을 익히면은 그것을, 바닷물을, 마이크로파를 갖다가 자동에서 쓰는 것에 10,000배 정도로 전력을 갖다 공급한다 그러면 바닷물 끓습니까, 안 씁니까? 그렇죠. 그 전자레인지는 사람이 안전을 위해서 사각 안에 넣어놨지만, 사각 안에 넣지 않고 공중에서 그대로 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사람 태울 수 있습니까? 그렇죠. 생물체는 다 태울 수 있어요. 수분을 갖고 있는 거 다 태웁니다. 생물체를 다 태워버리는 강력한 열을 동반하고, 그것을 지하에 지표면을 뚫고 가기 때문에 전파는 마골마층을 자극해서 열을 공급하면 지각 활동, 화산 활동도 일으킬 수 있고, 지진, 지각 활동,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각을 흔들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죠. 열을 공급해서 그런 방식으로도 해도 됩니다. 과정에서 쓰는 걸 하면 2000배 이력, 10,000배 이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안 되겠습니까? 뭐 사각통 안에 들어있겠습니까?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무기로 쓰는데. 아니죠. 이 마이크로파 같은 이런 전자파를 여러 개 묶어가지고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회전체가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마이크로파를 이렇게 10개 정도나 이렇게 20개 정도 이렇게 쏘는 거예요. 강하게 이렇게 회전을 시켜버려요. 마이크로파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돌아가죠. 그럼 팽이처럼 이렇게 공기가 휘말려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회전체처럼. 믹서기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믹서기, 마이크로파 믹서기를 돌린다고 생각해요. 토네이도 일어나죠. 예.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추진체에 달아놓으면 어떻습니까? 추진체에 달아놓으면, 그렇죠. 토네이도가 비행체 밀어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가시죠? 제가 토네이도를 이렇게 하고 추진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회전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직선으로 이렇게 쏘면 파동 형식으로 나가죠. 그럼 거기서 강하게 회전해 가지고 공기층을 자극할 거 아닙니까? 공기층을 자극하고, 그러면 그 자체가, 그러니까 가깝게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 회전 이렇게 마이크로파를 좀 좁혀가지고 그 마이크로파 안에도 서로 파동이, 서로 이렇게 간섭 현상의 파동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마이크로파 중에 꼬는 현상, 그리고 새끼들 꼬듯이 꽈주는 회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셔갖고 추진해 하셔도 돼요. 얘가 가시죠? 네, 이렇게 마이크로파를 반경을 서로 간에 좁혀줄 수도 있고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그건 그 회사 마음에 만드는 회사, 군수회사 마음. 그래갖고 그걸로 추진체를 삼을 수 있다. 이런 원통으로 돌려주는 것을 하나가 아니라 10개를 배치해주거나, 원형식 이렇게 따발총처럼 이렇게 배치해주거나 하면 엄청난 추진이 일어나는 거죠. 이 추진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토네이도를 일으켜가지고 그 토네이도가 그 비행체를 밀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환상적이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네이도를 일으키는 방식을 한포식으로 안에 원형 코일을 감아놓고, 이런 거 연탄구멍처럼 10개를 갖다 놓고 그것을 회전체 자체를 돌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회전 운동이 일어나는데 또 회전체 자체를 돌려버리니까 한 포 안에 코일이, 원형 코일이 이렇게 수없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따발총처럼 해가지고 10개를 만들어 놨다고 생각해요. 그거 회전체를 돌려준다고 생각해요. 그럼 강력한 추진력이 일어나요. 이게 비행체 추진 구조를 이렇게 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면, 그 토네이도가 비행체를 밀어주는 구조라면 환상적인 거죠.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가능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전자레인지로 집안에 있는 그릇에 때가 물 넣고 끓입니까, 안 끓입니까?
끓이면 거기서 물 증발합니까? 아니요. 전자레인지 안에 증발하죠. 그래서 바닷물을 증발시킬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게 폭풍우가 되는 겁니다. 얘가 가시죠? 예. 무슨 말이냐면 전자레인지다 그러면 전자레인지 안에 판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골고루 이렇게 올려놓으면 판이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 마이크로파를 일으키는 그것을 회전시켜 버리면, 그렇죠. 그릇은 가만히 있더라도 마이크로파 전자를 회전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식으로 하면, 그렇죠. 회전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 마이크로파 자체를 회전시키는 식으로 하면은 그것이 강력한 추진체가 된다. 이 말씀을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기층을 움직일 수 있고 그것이 강력한 추진을 나타낸다. 그래서 원반형으로 이렇게 마이크로파가 이렇게 돌아가는 식으로 하고, 이게 마이크로파 줄기가 10가닥이 나온다고 생각합시다. 슈 돌아가면 그렇죠. 공기층에 이렇게 휘말려들고 회오리 현상, 공기층에서 믹서기 돌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전파로 공기층 열을 공급하면 토네도 일어납니까? 이 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한 포식으로 코일들이 들어가 있고 10개를 배치해놓고 이 통 자체를 회전체를 돌려버리면, 그래서 더 강력한 회전이 일어나는 이런 추진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정도. 또 하나는 회전체인데 프로펠러 돌리는 회전체죠. 축축축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해서 파동, 전기의 파동, 곧 운동 에너지를 공급해서 모터를 돌리는 식으로 강하게 하면 여기 프로펠러 같은 것이 있으면, 또는 그것이 다중 프로펠러예요. 엄청난 속도가 나옵니다. 다중 이런 회전체를 10개를 100개를 배치해냈다고 생각합시다. 프로펠러만으로도 강력한 추진이 일어납니까? 아닙니까? 그래, 프로펠러만으로도 10개다 회전체를 회전 축이죠. 예, 서로 굵기가 틀린 회전축을 10개를 배치해낸다. 그럼 그거 돌려주면 엄청나게 빠르게 되는 거겠죠. 프로펠러 무더기가 되겠죠. 서로 부딪히지 않는 이상. 그럼 이 프로펠러 안을 제가 이제부터 다중 프로펠러,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달려있다. 또는 잠수함 같이 조용히 추진하는 것은 하나의 회전축에 프로펠러가 같이 일체화된 프로펠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이거를 갖다가 운영체를 돌려주면 그것을 사람 다치니까 원통형으로 넣어가지고 바람만, 그렇죠. 공기만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사람 달리지 않고 원통형 안에서 추진한다. 비행기도 잠수함도 프로펠러 돌 때 소리 나니까 원통형 안에 물을 끌어들여갖고 프로펠러를 일체화된 프로펠러를 돌리면 조용히 추진할 수 있다 그랬죠. 이런 원통형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펠러를 10개를 배치했다고 하죠. 그 안에서 사람 다치지 않고 서로 간에 부딪히지 않고 프로펠러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프로펠러가 1개, 2개, 5개, 5개, 10개짜리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추진이 프로펠러만으로도 엄청난 추진이 일어납니까? 아니라 일어난다. 이것도 전 세계 특허가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술들을 쭉 설명했고, 원통항에 프로펠러를 제가 이렇게 10개를 배치해 놓고 200개, 이렇게 100개도 배치해도 상관없어요. 회사별로. 그렇게 되면 프로펠러만으로도 강력한 구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회전축에 대해서 어떻게 강력하게 한 번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깥에다가 회전축에다가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파동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구리코일을 감아놨다. 이렇게 띄어서 한 번씩은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것은 밖에 들어가 있다. 그럼 이것이 회전 운동이 안 일어나느냐? 똑같이 비행체 이것만으로도 프로펠러를 안 돌리고 이것만으로도 강력하게 전기가 앞으로 나가게끔 그 위를 다시 한번 감싸가지고 그 위를 이중축처럼 하나의 축에 서로 굵기가 틀린 거기에 구리코일을 강하게 감아놓고 그 위를 다시 원통형으로 감아주면 더 강력한 추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왜냐하면 거기서 이렇게 전기적 파동 이꼬로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강하게 그렇죠. 공기를 또 휘말려 들어가게 하는 그런 식으로도 만드셔도 된다. 안에 있는 것이 회전하지 않아도 그 자체에서 구리코일 자체에서 회전 운동이 일어나는 거로 이걸 안 돌려도 되는 방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전 세계 특허입니다.